필승 필승.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대표님하고 많은 시간 나눴는데 영상 좀 관심 깊게 보신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대표님이 지금 주로 하는 작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저는 일단 가공할 때 총 3가지를 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시는 상품명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상품별로 다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네일 이미지 가공, 이렇게 해서 한 상품당 총 3개의 가공을 거쳐요. 저는 이 3개를 항상 동시에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공을 조금 세세히 하는 편이에요. 상품도 무조건 다 보거든요.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가공하는 상품의 이름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무실용 슬리퍼가 있다고 하면은 이 슬리퍼가 사이즈가 280이냐 250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키워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상품마다 이거를 최적화시키려면은 상세 페이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이미지를 캡처를 합니다. 왜냐면 고객들은 보통 저희 상품명을 검색을 해서 사지 저희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을 하신 소비자들은 대부분 썸네일이랑 가격만 1초마다 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은 상품명이랑 그 상품명을 나타내는 목록 이미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그 키워드 안에서 우리 상품이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록 이미지를 먼저 1차적으로 저는 방향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카테고리를 잡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리스팅 됐을 때에 대한 썸네일의 이미지의 컨셉이 중심이 되는 거고, 예, 맞아요. 마켓을 검색을 해봤을 때 카테고리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하나의 상품명을 가공을 하고 카테고리를 가공하고 썸네일을 가공하는 작업을 완성을 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그 방향성이 통일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공을 하는 게 한 개라고 쳤을 때 하루에 한 60개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하루 몇 개 하는지는 제가 그날 목표에 따라 다르고 시간당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시간에 20개에서 뭐 조금 적으면 15개 정도 합니다. 처음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죠. 1시간에 2-3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찾다가 해보고 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킬이 늘어서 되게 빨리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2-3시간 걸려서 한두 개 하는 그 과정을 버텨내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렇게 1시간 안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를 또 물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이 방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정말 많은 셀러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 다른 전략으로 정말 다들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본인이 결국은 본인 스타일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공하시는 분인 거고 그 점만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품명 가공은 보통 이렇게 단일 키워드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조합형으로 많이 합니까? 저는 종합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종합. 예, 50자는 보통 최소 50자는 꽉꽉 채워서 꽉꽉 채워서. 예. 그러면 뭐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씁니까? 형용사 쓰죠. 예,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형용사도 자주 쓰시는 편이고 예, 형용사, 뭐 명사 다 활용합니다. 제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명사를 같이 씁니까? 아니면 하나의 완성된 어떤 문장의 형태로 보통 가공을 합니까? 저는 조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둬요. 그 목록 이미지 방향에 맞게 형용사와 명사 키워드를 수출해내서 이걸 조합으로 섞습니다. 상품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지시 키워드라고 하면은 지시 키워드 2개가 있고 거기에 형용사가 3개가 있다. 그럼 대충 경우의 수가 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식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고 지식 키워드가 4개면은 키워드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을 생각해 보면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을 최대한 적절히 섞어주는 게 같은 50바이트 내에서 좀 더 많은 키워드의 경우의 수를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A라는 상품명을 쓴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도매체의 원본 DB라고 치면 예. A가 포함돼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꾸밉니까? 아니면 전혀 겹치지 않게 다른 키워드로만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다르게 구성을 합니까? 저는 일단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이에요. 도저히 피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칫솔이다. 그럼 일단 칫솔을 그렇죠. 넣어야 되잖아요. 상품의 이름이 명확한 건 어쩔 수 없이 쓰는데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아니면 철자라도 틀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최대한 피해서 가요. 피할 수 없는 키워드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칫솔, 테이프, 뭐 면도기 예.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그냥 앞뒤로 꾸며주는 단어만 바꾸는 형태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올리시나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로 승부를 저는 보는 편이에요. 앞뒤로 꾸밈을 많이 주는 편이군요. 예, 지식 키워드를 변경할 수 없다면은 최대한 수식 키워드를 많이 쓰는 게 좋고 지식 키워드를 바꿀 수 없다는 거는 반대로 같은 상품을 가공하더라도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럼 반대로 그런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쪽을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얼마나 상품의 이름이 불명확한가 이것도 상품 가공할 때 보는 기준 중 하나예요. 얼마나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예. 많냐.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방법이 대부분 많은 셀러들이 쓰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필살기 멤버나 윤 대표님이나 이 방법도 쓰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단일 키워드도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단일 키워드 작업하는 것들은 틀렸다기보다는 다음을 위해서 작업을 하라고 저는 시키거든요. 마켓마다 오히려 또 나중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매출이 정체가 되면. 그럼 그 순간에 이미 붙여놓은 키워드를 어떤 기준으로 쪼개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마켓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들어가 버리면 완벽하게 어떤 키워드를 치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수적인 일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게 막 주가 돼서 하라기보다는 준비는 해놓으시면 좋아요. 뭐든지. 그게 나만의 무기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썸네일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해요? 일단 상세 페이지에서 보통 추출을 하고요. 최대한 그 기존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썸네일 이미지는 피해서 가는 편이에요. 이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은 도매처면은 사실 쉬워요. 왜냐면 상품을 굉장히 다각도에서 찍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편한데, 되게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그 안에서 어떤 거를 캡처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통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안에 보석을 담고 있는 사진이랑 뭐 반찬을 담고 있는 사진이랑 완전히 다른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상품명을 짓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거를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썸네일을 캡처할 때 완전히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푹신한 이런 형용사 키워드를 쓰고 싶으면은 눈으로 봤을 때 그게 푹신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상품을 뭐 한두 개 등록하는 사람도 아니고 1만 개 막 2만 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표님 강의를 처음에 그 유튜브에서 봤을 때 느낀 건데, 그 확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상품 수가 12,000개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주문 건수가 보통 40건에서 5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굳이 따지면 그러면은 끽해봐야 0.45%밖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0.45%가 낮다고 여겨져서 이거를 빵 프로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봐요. 이 0. 몇 프로를 무시하고 욕심을 내서 빵 프로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공을 해도 매출이 계속 안 나오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계속 1페이지만 보고 있고. 맞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파는 행위는 슈퍼에 물건을 꽈자 이렇게 팔아놓는 코너 있죠. 카트 끌고 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주워 담잖아요. 그런 확률을 조금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싸네 저거 싸네 뭐 이거 묶으면 눈앞에 있네 짓기 좋네에 대한 확률을 아주 조금만 올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많은 DB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조금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나비 효과가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1%라도 올라가면 이 방법이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방법이 1%라도 올라가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본인들이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방향이 요거다라고 느끼면 이 방법에서 남들보다 0.1%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본인이 찾으셔야 된다. 제가 일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각양각색의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이 질문 안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내 제품이 어떻게 팔리는 거지? 그냥 궁금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다 맞는 말씀 해줘서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너무 편하네요. 이거는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질문인데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마켓마다 우리가 등급이 낮을 때 기본적으로 시작하면 한 5,000개 정도 등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대표님 가공을 했던 하지 않았던 어떤 방법을 썼던지 간에 그 5,000개를 꽉꽉 다 채우고 운영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죠? 옛날에 안 팔렸던 상품들도 다 채워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유한 편인 것 같아요. 파워만 달아도 처음에 1만 개를 주면 5만 개까지 늘려주거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첫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00개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안 높거든요. 한 달 매출액 1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00개로 100만 원을 채워서 10,000개로 늘어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안 팔리던 제품들도 일단은 남겨놓고 있어요. 어차피 온라인의 상품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업그레이드 해놓은 실력으로
차라리 새 도매처를 찾아서 가공해서 채워 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게 개수가 부족하다 그럼 저는 사업자를 차라리 하나를 더 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정말 낮은 확률에 베팅해가는 가공 방식을 썼기 때문에 안 팔리던 것들도 팔릴 때가 꽤 많거든요. 근데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개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같이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럼 공간이 아직 비어 있네요. 이제 사업자가 지금 2개이기 때문에 여분이 좀 있는 예, 상태고. 새 사업자는 여분이 있어요. 지금 솔루션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그거만 끝으로 좀 물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품 관리는 이셀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문 관리는 플레이오토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긴 하네요, 그죠? 예. 물론 싸고 뭐 요즘에 신설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을 계속 뭐 이셀러스랑 뭐 플레이오토랑 뭐 이렇게 그때 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초보 샐러드 기준으로 가장 가독성이 좋고 가성비 좋고 그 뿌리가 사실 이셀러스랑 플레이오토 측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 해주는 거는 그냥 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주고 주문을 수집해준다 이 기능이잖아요. 아무런 그게 예, 없죠. 그냥 좀 도와주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처음에 했던 방법을 계속 그대로 쓰고 있어요. 본인이 사업 구조가 뭐 진짜 솔루션을 활용해서 옛날처럼 막 대량으로 등록하고 대량으로 순환하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진 판매 방식이라면 그 솔루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오늘 1, 2부 찍으면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멀티파이프 유튜브 많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됐죠? 야,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원필승 TV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그 과정에서 되게 심리적인 변화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년 정도 해본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다만 계속 재차 강조드리는 것처럼 처음이 굉장히 힘들다. 처음에 돈이 안 벌린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감수하고 들어가시면은 그 초반 6개월 정도를 버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반만 잘 넘기면은 충분히 앞이 조금 보이는 사업이니까 계속 꾸준히 화이팅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멀티파이프님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